혹시 데디 형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나요? 과거에 말고 최근에 유튜브가 잘 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느끼는 건요, 지금 구독자가 39만이라고 해도요, 그 39만 명이 전부 다 저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. 이 구독을 누른다는 게 와, 이 사람 정말 좋다, 멋있다, 그래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가 들을만해서 누르는 분도 있을 거고, 그냥 쟤 좀 골 때리는데 좀 지켜볼까라는 마음에 그냥 호기심에 누르시는 분도 있고 있으시기 때문에, 전 제가 구독자가 40만이 돼간다고 해서 딱히 제가 뭐 잘 나간다거나 그런다는 생각 1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뭐 질문 주셨던, 유튜브를 하고 나서 최근에 누구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, 네, 있었어요. 아주 제대로 무시당한 적이 있었는데, 제가 미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굴을 보기로 했었는데, 근데 그 친구도 일정이 많고 저도 바쁜 시기라서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 딱 하루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났던 거죠. 그러니까 그 자리가, 그 미국에서 온 동생이 가로수길에서 지인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 가로수길에 있는 어느 펍에 갔죠. 그때 제가 몸살기가 있어서 두터운 후드티에 번거지 모자에 마스크로 턱까지 걸치고 있었는데, 가니까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고 거기 지인들 한 7명이 있었어요. 저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아무리 어리든 뭐 하는 분이건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 자리에 있던 분들 전부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린 분들 같았는데, 초면이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이 예의 갖춰서 인사했는데,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, 테이블 맨 중앙을 딱 차지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, 보통 초면에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를 숙이든 잠깐 엉덩이를 떼든 하면서 인사하잖아요. 근데 그 친구는 팔을 소파 위에 이렇게 딱 걸치고 어깨를 들고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었는데,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입을 이렇게 하더니 고개만 까닥하고 다시 옆자리에 있던 사람하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동생들도 다 아는 분들이 아니었고, 7명 중에 두세 명끼리는 알고 나머지 두세 명은 또 처음 보고, 아무튼 뭐 그런 자리더라고요. 어차피 나는 그 동생 보러 온 거니까 신경 끄고 그 동생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, 그 아까 말했던 그 거만했던 친구가 그 모임에서 대화를 주도하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최다지 자랑 이야기인 거야. 그래도 말을 하니까 중간중간 흥미있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는데,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,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 걸그룹 멤버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애랑 친한데 얼마 전에 같이 놀았었고 정말 유명한 남자 배우 이야기를 꺼내더니, 아 차은우 걔 착해, 얘는 괜찮아, 아 박서준 형 되게 멋있지 그 형, 그 형 되게 진국이야, 아 걸그룹 누구, 걔 싸가지 없어, 애가 별로야. 그래서 속으로 방송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, 매니저인가 뭐 아니면 작가인가 그러고 있었는데, 그 동생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 친구 이야기도 들으면서 맥주 마시고 있었는데,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난 척이 너무 심한 거야. 이번에 회사랑 계약 끝나면 YG로 가야 되나, 뭐 JYP로 가야 되나, 뭐 큐브로 가야 되나,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연예인인가? 정말 연예인의 아우라가 1도 없었고 전혀 방송에서 본 적도 없는 분이니까 내가 옆에 있던 동생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. 야, 저 사람 뭐 연예인이야? 형 그 있어요, 그 라고 거기 멤버예요. 근데 내가 동생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본 거예요. 내가 들리게 말하진 않았지만 나의 표정과 말투가 마치 자기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게 느껴지니까, 그때부터 애가 살짝 취기가 오르면서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. 몇 분 뒤에 살짝 취하더니 저를 보면서 저기요, 저 모르세요? 그러니까 눈이 살짝 풀려서 째려보면서 입가는 웃으면서 물어보는데, 순간 너무 가짜나가지고 나도 웃음이 나서 미안해요, 제가 아이돌은 잘 몰라서,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했던 건데, 그렇게 내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애가 삔또가 상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. 계속 이런 식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 사람이 BTS였어도 그렇게 행동 안 했을 것 같아. 분위기가 쌓여지니까 그 친구 옆에 앉아있던 한 여자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분 모르세요? 이거 보세요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데, 그 영상을 보니까 딱 이거예요. 노래 들어보니까 무슨 노래인지는 알겠어.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본 노래이긴 해. 그리고 멤버가 한 7명인가 8명 정도 잘난 척하던 애는 메인 보컬도 아니었고 저쪽 맨 끝에 서서 춤만 추면서 한 소절인가 부르면서 빠지는, 그니까 히트곡이 딱 한 개 있다가 금방 없어졌던 아이돌 그룹의 듣보잡 멤버였던 거예요. 내가 누군지 몰라서 듣보잡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검색해보고 인지도만 따져봐도 듣보잡이 맞아요. 근데 한때는 해외에서 공연도 했었고 해외 팔로워도 꽤 있으니까 어깨에 거품이 잔뜩 들어가서 힘이 들어가 있던 애였던 거죠. 그래서 그냥 예의상 이 노래 알죠, 여기 멤버셨구나 라고 말했는데, 그 애는 이미 삔또가 상할 대로 상했고 행동이 점점 더 거만해지는데, 나한테 그쪽은 뭐 하시는 분인데요? 이렇게 약간 시비조로 물어보는데, 저는 그때 몸살기가 있어서 기운도 없었고 후드티 쓰고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었는데,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고 말도 더 섞기 귀찮아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,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제가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만 보이니까 나이가 많은지 몰랐나봐. 나 몇 년생인데 그쪽은요? 라고 하니까 뭐 생각보다 많으시네.
이러는 거야. 근데 검색해보니까 나보다 10살이 어린 놈이야. 그러니까 옛날 성격 같았으면은 진짜 나이도 어린 놈이 뭐 싸가지고 없어라면서 한바탕 했을 텐데, 그러니까 몸에 너무 기운이 없고 귀찮아서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동생하고만 대화하고 있었는데, 근데 걔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. 왜냐면 이 자리는 자기가 돋보이고 대화를 주도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관심도 안 가지고 말도 안 거니까 거기에 계속 술에 취해서 삔또가 상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데, 아 그냥 좀만 있다가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그 애가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야, 얘들아 나 조금만 있으면은 유튜브 실버 버튼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분이 와 오빠 대박, 오빠 10만 유튜버 되는 거야? 아 근데 해외 팬들이 많이 구독하긴 하는데 국내 팬들이 생각보다 안 누르네. 아직 8만밖에 안 돼서 속으로 아 유튜브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마지막 맥주잔을 비우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, 제 동생이 갑자기 8만? 아이고 이 형님 40만 유튜버야? 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하니까 갑자기 거기 모여있던 분들이 일제히 저를 보면서 40만이요? 유튜브 하고 계세요? 아 예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다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는데, 대박 감성데디? 감성대리님이세요? 모자 벗어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벗으니까 맞네, 아, 왜 이야기 안 했어? 중심이 그 아이돌 멤버에게서 저에게로 확 옮겨진 거죠. 와 영상 너무 잘 봤다, 너무 도움되었다, 막 그렇게 저한테만 말 거니까 저도 그렇게 말 거시는 분들에게 다 대답해주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 친구는 표정이 썩어서 자기 이제 스케줄 때문에 가본다고 하고 하더라고요. 근데 가니까 그제서야 같이 있던 분들이 야 쟤 뭐냐? 뭐 빅뱅이야? 동방신기야? 그니까 듣보잡애가 뭔 잘난 척이야 라고 하길래 아 다들 저분하고 친한 사이 아니었냐고. 근데 알고 보니까 다들 처음 본 사람이었고 제 아는 동생의 친구가 아는 형님이 아이돌 출신이라서 오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, 근데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자기도 당황스러웠고 거기에 있던 분들 전부 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와 잘난 척에 다들 짜증을 내고 있던 찰나였더라고 하더라고요. 남은 분들끼리 즐겁게 대화를 하고 좋게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제 경험상 방금 말했던 그 사람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난 척하고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은 그 안에 숨겨진 결핍과 불안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자기 과시적 태도입니다. 그러니까 대화의 주 포인트가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깎아내려서 자신을 부각을 시키려고 그래요. 그리고 자기의 주변인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. 내가 아는 형이 어떤 분이고 내가 아는 누나가 어떤 사람이고. 또 두 번째는 비판을 극도로 싫어해요. 건전한 피드백조차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지적에도 과도하게 방어적이고 화를 내요. 또 아까 그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조만간 헐리우드 영화의 캐스팅을 위해서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LA로 간다는 거예요. 그쪽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아서 캐스팅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, 그때 제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아 그럼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라고 물어봤는데, 근데 거기에 또 발끈해가지고 아 그럼 내가 그쪽보다 영어 못할까봐요? 또 그러는 거야. 아니 헐리우드 영화에 캐스팅 되기 위해서 오디션 보러 간다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도 이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야. 또 세 번째는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관계에서 서열을 나누려고 해요.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못 나가 보이거나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대놓고 무시하거나 툴툴대면서 대해요. 또 어느 자리에 있어든 자기가 위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안심하려고 합니다. 또 네 번째는 성공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집착하는데 실제로 뭔가를 이루지는 못해서 이룬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요. 그래서 자기가 이룬 게 없으니까 차은우도 친하고 박서준도 친하고 걸그룹 멤버랑 친하고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은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잘난 척하냐? 너 뭔데? 너 뭐 되냐? 그런 식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것처럼 대응하면 절대 안 돼요. 자, 왜냐면 이런 분들일수록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꼽을 준다?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, 근데 이게 더 나아가면요 폭력을 뛰어넘어서 살인까지 날 수도 있는 거예요. 제가 오버하는 것 같죠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생명보다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걸 무시하고 깨는 순간부터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. 이건 진짜예요.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칼로 찌르고 공공장소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봤다고 해서 막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있고,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자기가 무시당했을 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리 화가 나든 간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지켜주는 게 좋아요.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. 제가 만약에 그 친구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누가 보면은 S급 연예인인 줄 알겠다? 잘난 척 더럽게 하네. 너 뭐 되냐?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전 속으로 그 사람이 우습게 보였지만은 아 이 노래 부르신 분이구나,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화는 났지만 내가 존중해 준 거잖아요. 최소한의 존중을. 이렇게 자기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나를 불쾌하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제 경험상 그래요.